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종윤입니다. 지금부터 중대재해근절을 위한 현장 노사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오늘 대통령님께서 모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약간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 먼저 삶의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아시겠지만 노동자 출신이고 또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떨어져서 죽고, 깔려서 죽고, 끼어서 죽고. 근데 이런 산업재해들이 불가피하게 정말 물발적으로 간헐적으로 예측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방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여러 원인이 있겠죠. 근데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에 맞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사건마다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돈 때문에 또는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라고 하고 소위 국민소득이 4만 불에 가까운 선진국이라는데, 노동 현장만큼은 그렇게 선진국 같이 보이지 않아서 앞으로 노동부 장관이 할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상황을 한번 잘 들어보고 꼭 여기서 벌어졌던 사건뿐만이 아니라 OECD 국가 중에 최고를 자랑하는 산업재해 사망률을 좀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또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 그 단초를 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살率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고, 사고도 워낙 많고, 교통사고도 많고, 산업재해도 많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죽지 않는 사회, 또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행복한 사회는 못 될지라도 불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분야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신 것 같은데 진지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PC 삼립 대표이사 김범수입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님 그리고 여기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SPC 삼립은 현장 안전보건 경영을 세이프티 365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 일간, 그 다음에 주간, 그 다음에 월간 사이클별로 그 툴박스 미팅에서 작업 전에 교육하고, 그 다음에 위험기계 기구 점검하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이라든지 사고나가 났을 때 즉시 보고하고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주간도 주간에 맞춰서 안전보건 사이클을 운영하고 또 월간 사이클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 체계는 이사회와 노동조합 그리고 그 사업장에서 정해진 그 절차에 따라서 안전보건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센터장의 안전의식 강화 교육, 그 다음에 노사 합동 점검, 근로자 간담회를 통해서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 사업장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한 점은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개선하며 혁신해야 될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국제적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도 적용해 왔었고, 그 다음에 현재 SPC 그룹 전체 22개 중 21개의 표준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대 사고가 발생한 점은 정말 죄송스럽고 그 다음에 통렬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SPC는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뼈를 깎는 각오로 안전경영 전반을 철저히 쇄신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SPC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는 중대한 경고로 받아들이며 모든 노동자가 생명의 위협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SPC는 전면적인 시스템 재정비와 함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근본부터 바꿔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교대였어요? 그분은 3조 2교대 근무였습니다. 그래서 주역 3조 2교대는 4일 주야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하고 4일을 12시간씩? 예,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하고 이틀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이나 평일 중에서 3교대가 아니라 막교대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 4일을 12시간씩? 밤에 12시간, 낮에 12시간 이렇게.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대 시간은 몇 시입니까? 7시 30분에 아침 7시 반에 출근 업무 시작하고 네. 아침 7시 반에 업무가 끝나는군요.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광고가 농지에서 밤 같은 데 졸릴 것 같네요. 23년 8월 8일에 사고가 나서 또 끼어서 사고가 났잖아요. 이때는 사고 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저희 그 모르면 모르신다고 예. 해요. 몇인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계열 회사인 샤니에서 사고가 났었고 네. 그때 또 시간이 약 새벽 서너 시경 새벽에 네, 그럴 것 같아요. 22년 10월에 또 끼어서 사망했는데 그때는 몇 시였어요? 그 SPL이라는 저희 계열사에서 사고가 났었고 그때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 세 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일주일에 4일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사람이 일어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저는 좀 의문이 되는데 이게 노동법상으로 허용되는 노동 형태입니까? 아마도 3개월간 탄력 근무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6개월간 3개월간 탄력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거 보시나요? 탄력 근무제 없습니다. 주 52시간 이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52시간에 주 52시간도 탄력 근무제라고 하는 거죠. 잠깐만 있어요. 그러지 말고 12시간씩 4일 밤낮으로 교대를 하고 그 다음에 3일은 어떻게 근무해요? 3일 24시간 내에 8시간씩 3교조가 근무가 되어 있습니다. 8시간씩 3일. 그리고 일주일에 4일은 12시간, 3일은 8시간씩. 이론적인 이제 수치는 그렇게 돼가지고요. 근데 라인이 저희들 이제 가다가 중단되면 조기 퇴근해서 중원에 좀 예외적인 경우. 근무 형태는 12시간씩 되지만 원칙적으로. 근무 형태는 12시간씩 돼 12시간씩 4일. 4일. 그리고 휴무 이틀 하고 휴무 이틀. 하루 8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 이틀을 연속으로 쉬어요?
이틀 연속 쉬는 3조는 이틀 연속으로 쉬게 되어 있습니다. 아, 본인의 개인에 의해서 수정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예, 그러니까 뭐 원칙적으로는 기본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그렇죠. 4일 밤, 그다음에 이틀 휴식, 하루 8시간, 예, 그렇습니다. 다시 주간 4일 이틀 쉬고, 근데 이틀이 요일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라인에서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고 그것도 있습니다. 변경되고 무슨 요일 4일이 아니고 월화수목 4일 이게 아니고 계속 순환하는 예,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48시간에다가 56시간이 56시간이죠. 52시간이 아닌데 그 중에 휴식 시간 다 뺀 거예요? 아니 그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식 시간은 원래 노동 시간에 휴식 시간은 포함하게 돼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까 52시간이 넘는데 이렇게 말씀에 계산을 해보니까 그거에 그 식사 휴게로 해서 1시간에 제외되고 4일 동안.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12시간 12시간 동안 풀로 일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 휴게 시간 있겠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사장님 그냥 그 경영 효율상으로 보면 12시간씩 일을 하면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 150% 임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산상. 그런데, 근데 제가 만약 경영자라면,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150%씩 주고 12시간을 시키느니, 8시간씩 3교대를 시키는 게 임금 지급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죠? 뭐 심야 시간에 노동이야 어쩔 수 없는데 그거는 뭐 또 50% 할증하니까 12시간씩 일하는 사람들이 심야 시간이 10시부터 4시까지인가요? 6시까지? 6시까지 거기는 200%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더니 차라리 심야는 그렇다 치고 12시간씩 시키는 것보다는 8시간씩 일하는 사람을 50%더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게 이론적으로는 더 싸지 않습니까? 근데 왜 12시간씩 하세요? 3교대 안 하고? 아니, 제가, 아니, 뭐, 바꾸겠다, 그냥 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건 놔두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12시간씩 일을 시킬까? 8시간씩 일을 시키면, 비용이 적잖아요. 제가 추측되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임금이 총액이 너무 낮아서 8시간씩 일을 시키면 일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좀, 이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경영 결정할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12시간씩 막교대를 시키고 있을까? 8시간씩 3교대를 시키는 게 더 싼데. 대통령님 말씀대로 사실 이제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OT 수당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비용이 더 나가는 부분도 네.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근로자분들도 총액 임금 차원에서 사실 이제 임금 보전이 좀 더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 이제 임금 부분은 저희가 항상 매년 이제 임단협 사항으로 서로 이제 협의해가면서 사실 하고 네. 있습니다. 예, 최고 경영자의 경영적 판단인데 이게 지금 저는 다 아마 이게 12시간이 막 교대하다가 사고 난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것도 밤에 12시간씩 일하면 힘들죠. 졸리죠. 졸리면 당연히 쓰러지고 끼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건 사실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12시간씩 일을 하는 게 이렇게 사회적 무리도 일어나고 사실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크잖아요. 기업 이미지가 어제 얼마나 중요한데, 그죠? 그런데 12시간씩 막 그대로 계속 하는 이유는 결국 기본 임금이 매우 낮아서 아마 8시간씩 3교대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면 임금이 적어질 거고, 총액 임금. 그럼 그 임금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제가 얼핏 들었는데, 좀 어떠세요? 이게 사고의 근본 원인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알겠습니다. 이게 뭐 영업상의 비밀 같아서 내가 임금 수준을 물어보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나중에 한번 따로 한번 비교나 이런 걸 한번 해서 한번 알려주고, 네, 저한테 별도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고 상황은 그렇고. 근데 아까 근데 회장님 말씀하시다가 말했던 것 같은데 대충 원인은 알고 계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노동 형태를 좀 바꿔보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한 말씀 해보시죠. 네, 그래서 지금 그저 대통령님 그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해봐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끼리도 여러 가지 상의를 해보고 검토해봤습니다만 우선 지금 당장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하루 뒤에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앞으로 그래서 서서히 한번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러면 이 SPC 계열사는 다 요 노동 형태는 다 12시간 막교대 형태인가요? 거의 다 그렇고. 혹시 다른 회사들이 오늘 같이 온 것 같은데 다른 회사들도 12시간 막교대입니까? 거기 그렇고 3교대 다른 회사 한 번도 된것 같아요. 예, 크라운 제가입니다. 저희는 작년 8월 달에 4.5일자라고 이제 저희는 명명을 해서 원래는 9구로 해서 이제 금요일까지 9구로 해서 9시간씩 예, 금요일날 야간조가 토요일날 새벽 4시에 끝나는 거였는데 작년 8월 달부터 주간조는 10시간 하고 야간조는 9시간 하면서 금요일날은 또 77 근무를 하게 되면 금요일날 저녁 9시에 끝나서 직원들 온전하게 주말을 일단 뭐 발표 있으실 것 같은데 제빵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풀로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나 봐요. 네. 그거는 이제 캐파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캐파가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아. 캐파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하는 방법이 이제 막교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반드시 기계를 세워서는 안 되는 공정은 아니고 다만 있는 기계, 장비,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면 24시간 풀 가동하는 게 유익하고 이익적 측면에서 보면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감안해서 뭐 9시간, 10시간 이런 식으로 하면 중간에 세우는 시간이 몇 시간씩 생기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얘기 같아요. 그죠? 예. 네, 일단 참고로 알겠습니다. 네. 마치 계속 진행하시죠. 안녕하십니까. CJ 푸드빌 음성공장 강있습니다. 산업에서 안전관리라는 부분이 그 중요성과 근로자에 미치는 임팩트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 잘한다고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CJ 푸드빌 같은 경우에는 전사안전보건조직부의 대표이사가 직접 산업안전 부분은 직접 가담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에 안전경영센터가 있고 그리고 공장장 또 공장 내부적으로도 독립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산업안전 파트를 하위 팀이나 파트에 내리지 않고 공장장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침은 다른 회사도 다 있겠지만 저희 회사는 저희 1차 고객인 가맹점주님들과 2차 고객인 소비자분들 그리고 저희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다. 이게 큰 원칙이고요. 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참여하는 활동입니다. 모든 답은 이제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실근무자가 그 현장의 위험도를 제일 잘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마다 구성원들과 잠재 재발급 카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조금 더 보상을 올려서 진행했고 한 360여 건 정도를 발급해서 사실 뭐 그런 위험도를 알고 있지만
중간에 이제 이게 전달이 위에까지 안 되고 끊어지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60건을 전부 저희가 타드까지 올려서 심의를 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고의 가장 근본 원인은 어쨌든 노동자들이 과로로 졸다 쓰러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 CJ 푸드빌에는 이런 유형의 예를 들면 뭐 끼임 사고, 이 사실은 뭐 기계가 잘못됐거나 이래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위험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이 어쨌든 주의가 결핍이 돼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뭐 졸거나 아니 피곤하거나 아니 뭐 의식을 잃거나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여튼 안전 덮개도 만들고 네. 센서도 만들고 계단의 폭도 넓히고 어떤 뭐 반사경도 설치하고 그랬다는 것 같아요. 표시도 많이 하고 뭐 그런 내용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예를 들면 이런 유형의 안전사고가 CJ 푸드빌에도 있었어요? 예, 정확한 숫자를 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네, 기계에 끼어서 예, 근데 뭐 주로 심야 시간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예, 그죠? 아무래도 집중력이 심야 시간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그런 사고가 있었다 옛날에는. 예. 언제부터 사고가 없었어요? 뭐 저희가 중대재해는 없은 지가 꽤 됐고요. 꽤 되면 뭐 제가 18년 됐는데 상황사고나 이런 건 아예 없었습니다. 18년? 예. 18년 사이에 사고가 사망 사고는 예, 아마 없었다. 그 전에도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이제 언제 연도를 네. 확인할 수는 근데 없지만 사고가 없었습니다. 사망 사고는 없었다. 예. 네. 그래요. 나중에 이거는 장관께서 잘 준비해 놨으니까 매우 신경 써서 정말 준비를 잘 하셨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수 사례로 출퇴근길 안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출퇴근길이 공장 경비실에서 공장동까지 1분 30초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안심 방송을 제가 녹음을 해서 직원들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안심 순찰입니다. 주요 유형 구역에 태그를 부착해서 실질적으로 안심 순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파악하고 전파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심 크라운, 안심 코리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셨는데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주셔서 충분히 잘 이해할 만큼 자료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하루 최장 노동 시간은 몇 시간? 3조 3교대 라인은 8시간이 8시간이고 기본이고요. 아까 9시간은 그 다음 탄력적으로 하는 데는 9시간 하는 데도 있습니다. 3교대로 풀로 24시간 기계를 공장을 가동하는 예, 3교대 돌리는 라인도 3교대니까 있습니다. 네. 거기는 아까 사고는 거의 없었다. 예, 중대재해는 없었습니다. 1시부터 몇 시까지? 4시까지 근무하고 4시까지. 4시부터 7시까지 기계에 세워놓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 새벽 4시까지 근무하는 심야조. 심야조는 스트레이트로, 그러니까 이어서 일하는 날짜로는 며칠까지? 월화수가 주간에 월, 화. 5일하고 예, 월화수목금하고 그 다음 주는 야간에서 월화수목금은 주간으로 월화수목금 10시간씩 한 주. 네, 맞습니다. 다음은 월화수목금 9시간씩 한 주. 예, 금요일은 7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7시간. 예, 주야. 야간조는? 주야간도 주야간 다. 예. 그럼 금요일 날은 인원이 좀 많겠네요. 총 인원이. 7시간씩 하면 14시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은 일부러 저희가 이제 한 주를 돌리고 14시간 하고 나머지 기계는 쉬어요. 예, 뭐 네, 알겠습니다. 준비를 한다든가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하여튼 그런 저의 그 활동을
사고로 인해서 제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체크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표님과 잘 해보고 설비 문제에서만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거 꼭 기억했다가 마무리할 때는 좀 생각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SPC에 근무하고 있는 유영숙입니다. 저는 대통령님 찐팬입니다.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대통령 오신다 해가지고 좀 가슴이 아직도 좀 떨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로 좀 찾아뵙게 돼서 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안전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써 너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여기 지금 CJ하고 크라운 회사 측에서 오셨는데 저희도 못지않게 저희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근데 좀 이런 면에서 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좀 대통령님께서 오셨는데 좀 저희들한테 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저희도 이제 생계 위주잖아요. 노동자들이요. 그러니까는 좀 뭐 라인이 이렇게 안 돌아갔을 때도 뭐 회사보다가 노동자들이 좀 더 마음 아파하면서 빨리 좀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 막 노동자들이 더 그럴 정도로 저희 시각공장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 크라운에서는 안심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여기 윗분들께서는 저희들한테 고객이라고 그럽니다. 고객이 만드는 제품을 만들면은 더 이제 파는 이제 나가는 곳에 서서 더 고객들이 먹으니까는 저희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저희 여기에서 좀 너무 좀 나쁘지 않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동 형태나 아니면 관련 업계의 임금 수준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저한테도 알려주시고요. 노동조합이나 우리 함께 일하시는 동료 노동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또 여러분 스스로가 또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할 텐데 또 한편으로 안타까울 테고 또 회사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으신 거 이해합니다. 경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 향후에는 뭐 이 일에 대한 규명, 정확한 사안 규명,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사고 생기지 않도록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또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걸 이제 단편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 일이지만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또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이 힘들죠.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만 보면 노동자들의 결국 부주의탄 주의를 기울였으면 안 생겼을 일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의를 기울일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대한민국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언젠가는 벗어나야 되는데 어떤 업종의 뭐 특수성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노동자들이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져요. 또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여튼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돈을 벌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근본적으로는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죠.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받는 노동자라고 해서 그 목숨값이 300만 원은 아닌 거죠. 돈보다 생명을 좀 귀히 여기고 안정을 위해서는 비용도 충분히 감수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동부에서는 앞으로 각별히 평소에 갖춰야 될 안전 설비
또 평소에 갖추어야 될 안전 시스템 이런 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잘 갖춰져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좀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00명의 근로 감독관 조직도 신속하게 하도록 하시고요. 불시에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각 곳곳에 예상 못할 곳에 실시간으로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편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노동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불시에 발생하는 그 사고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노심초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노심초사해야죠. 경영하는 쪽에서 사람이 목숨이 걸린 일 아닙니까? 돈 벌어야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돈 벌기 위해서도 노심초사하죠. 회사가 망하지 않을까? 또 경쟁업체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노심초사하실 텐데 또 그런 한편으로 함께 일하는 식구인 노동자들이 혹시 죽거나 또는 심하게 다치지 않을까 하는 것도 노심초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봅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우리 꼭 만들면 좋겠고요. 어려운 자리 만들어주신 SBC 분들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려우실 텐데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